그러니까 첫째, 누구나 알다시피 집권 초기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 정당에 권력 의지가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그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이유가 없다는 거야. 만약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쁜 정치인이 아니고 바보 정치인. 그렇지. 예? 득이 되는 게 없는데. 예. 그렇죠. 아무도 어떻게 안 돼요. 제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누구도 심지어 지금 방송을 하는 우리조차도 같은 진영 내에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지. 그 바보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상을 위해서 더군다나 당 대표고 더군다나 정치를 한 사람이면 그런 바보일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 지금 권력투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빠른 시기 내에 권력투쟁이 일어난 건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어쨌든 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권력투쟁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투쟁 하는 것을 꼭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이런 입장에서 권력투쟁으로 보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정청래 당대표가 재선하고 싶어 한다. 나쁜 겁니까? 이건 선악의 저편이에요. 선하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를 재선하는 거 반대한다. 그것도 선악의 저편이에요. 반대할 수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차원에서 멈췄으면 이게 그렇게 크게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 모두가 차기 권력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이 발언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대통령이 발언하는 순간 대통령 자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게 제일 나쁘죠. 그걸 이용해서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이용했다는 자기가 게 제일 대통령을 나쁩니다.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아. 이런 권력투쟁은 당을 파괴합니다. 아. 한마디로 나는 정청래 당대표가 재선하는 거 반대합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정청래가 싫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뜻과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아. 이때부터는 뭐냐?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조건, 아. 또 민주당의 입장,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에 관련해서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다는 것, 기껏해야 정무수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정치인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룰을 벗어난 것이다. 아. 그걸 근데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룰을 벗어난 정치인이 누구라는 느낌이 있어도 아니, 그 말할 얘기는 필요가 없다는 오늘 거예요. 막 그런 굳이 거. 할 필요 없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가 누가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럴 때 막 예민하게 누구를 비판하고 소환하고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당대표는 그래도 됩니다. 당대표니까. 네. 나와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 막 지금 누가 책임있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속 바꿔주고 있으면 됩니다. 네. 아, 뭐 이것과 관련해서 각자 하고 싶은 말이 막 너무 많을 텐데 조금씩. 요거 하나만 네.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당무개입 금지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게 당무개입 금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 아니에요. 그건 전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거를 전제로 우리가 지나치게 또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면도 보여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특히 정당법, 공직선거법 이런 거죠. 선거에 구체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관여하는 거. 누가 당선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당선되지 않게 하거나 줘라. 하거나. 야, 김영선이 해줘라. 이런 거. 말이 많네. 이런 거. 이런 게 정당 개입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대통령 이제 백보를 양보해서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판례로 남아 있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거를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선거와 연계돼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당무개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대통령의 정치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당무개입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요.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이 통합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말한 적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말해도 문제는 안 되지만 네. 민주당의 정치 문화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대중 총재 시절을 벗어나면서 당원 주권 시대로 오면서 대통령이 가능하면 당 내에 담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정치 문화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끝까지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정치투쟁을 가장 바르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네네. 이번 정치투쟁에서 대통령을 내가 대변한 것처럼 대통령의 뜻이 뭐라고 하는 사람 이런 데 관심 갖지 않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정치투쟁하는 거다. 네. 그리고 유권자나 지지자는 그걸 알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강성필 대변인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정무수석들의 입장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있고 궁금하니까 내가 탐문을 했다. 네네네. 한 당의 부대변인도 그거를 알아봐요. 근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무수석들이 저런 얘기를 거짓말로 했을 거라는 걸 전제로 알아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겠지라고 알아보는 걸 탐문이라고 표현했을 거야. 그러면 정치 현장에서 뛰고 있는 플레이어들인 의원이나 당 지도부들이나 그다음에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열심히 알아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당대표가 처음에 질타를 받고 하게 된 과정이 왜 독단적으로
당신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 왜 이거를 던지느냐 갑자기 이거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랬을까부터 판문을 파악을 해보는 게 당연한 순서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고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를 느낄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야. 제가 일반인들한테 물어봤거든. 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까? 다 100% 똑같은 답을 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아닌 척하면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발언을 해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의도대로 내 방향대로 이거를 끌고 가면 돼. 네. 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인 사람. 네. 제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근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거의 대체로 제가 동의하는데 미세하게 저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방법이 거칠었던 부분은 존재했거든요. 그건 물론. 네. 그래서 그 거칠었던 방법에 대한 부분조차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필요한 갈등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뭐냐면 그냥 저 정도면 잘못한 거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막 실드를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발심이 과도하게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만큼만 비판받고 저는 그게 가장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실드를 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좀 커진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의원님하고 약간의 아니, 결은 좀 달리하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안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갖고 다른데.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그 부분까지도 저 왜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혼자서 저 갑자기 저러는 거야. 도 다 확인을 했죠.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이 과정에 대해서 쉴드를 친 의미 있는 저는 그 정치인이나 또는 그 스피커는 못 봤습니다. 예를 드는 예, 거예요. 근데 예를 드는 거야. 못 봤는데 예.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그 불가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럼요. 그게 그건 정치예요. 아니,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예. 그건 네.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이 네. 그 정도 책임을 안 진다고 한다. 그러면 당 대표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게 정치고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보는 거죠. 네. 그걸로 리더십을 판단받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실드 칠 필요도 대표라는 없고 자리가. 네. 본인이 그걸 방어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그 또 많은 분들이 누가 좀 공부 좀 더 해라. 아니 뭐 그런 측면도 많겠죠. 예, 그렇지. 근데 아니, 많겠죠. 얘가 뭐 더 많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에 어떤 그 깊이 있는 이 갈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 이면에는 정치도 있고 권력 투쟁도 있다는 거 알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막 해서 분란을 막 그러면 파헤칩니까? 그건 안 되지. 아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감당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 3주간도 그렇고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것도 어디서 저거 어설프게 기계적 중립 배워왔다고 날린 거예요. 왜냐?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합당을 찬성하는 분들, 다시 말해 지도부에 있는 분들도 제가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모시고. 그리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다 모셨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저거 기계적 중립 병 걸렸다고 난리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모셔놓고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또 저 새끼 어디 쪽이네. 막 욕을 엄청 네. 먹었어요. 근데 물론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목소리를 다 올려서 판단받으면 결국 판단하는 몫은 저는 구독자, 시청자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무슨 뭐 제가 어디 편이 아니고. 아니 최욱 씨는 늘 이런 쟁점이 생길 때마다 억울해하죠. 예. 나는 이런저런 시각을 다 전달하기 위해서 장을 펼쳤고 다 얘기를 했다. 네네 맞아요. 저는. 그렇지만 옛날에 로마 시대 카이사르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 사람들은 원래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다. 아, 네. 그러니까 최욱 씨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아유, 중요하지 본인이 않죠. 보는 장면에서 예. 뭔가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저는 네. 그게 이제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의가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정치인들 개개인의 어떤
그 이해타산과만 관련돼 있는 일이 아니라 네. 크게 봐서 대한민국의 지금 향후의 발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거야 나는. 그다음에 앞선 지방선거의 승리 네. 이런 것과 원력 어떤 관련이 있냐 네. 이걸 갖고 논의됐어야 될 주제예요. 그거예요. 맞아. 근데 그거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네. 막 저주하고 비명만 들리는 거야. 맞아요. 이걸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건강한 토론이 가능해지고 맞아요. 이슈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손해 보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 이번 국면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에서 사실 나름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름이 아니죠. 나름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무슨 뭐 구독자가 오르고 그 정도 물론 뭐 실력이 없어서 못 올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손해된다는 거 알았고 실제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구독자도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저는 그 방향성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정말 속상해요. 뭐냐면 너무 말을 많이 하네. 아니야, 괜찮아요. 오늘 다 이제 너 좀 하자.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뭐가 진짜 여론인지 선별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내가 썼던 휴대전화를 집에 하나 더 두고 있어요. 그거는 예전부터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카톡을 예전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진짜 여론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이번에 어떤 카톡이 왔냐면 유시민 작가 절대 앞으로 모시지 말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좀 댓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카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친명 세력을 다 죽이고 문재인 세력으로 민주당을 장악하려 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나한테 온. 그래서 내용이? 유시민을 절대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친명 세력은 누굽니까? 네. 저 이거는 누구를 험담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현주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요? 이현주 의원. 친명 세력의 핵심의 핵심 이현주 이현주 의원. 의원. 저한테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예. 정말 충격 받았어요. 예,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진짜 유시민은 절대 매불쇼에 출연시키면 안 되고 이현주는 진짜 친명이고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을 출연을 많이 시키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세계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심각하게 공격했던 인물이 이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과거를 문제 삼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이현주 의원 매불쇼에 매번 모셨던 분입니다. 과거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런 팩트가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도왔던 인물이 유시민 작가야. 맞죠? 네. 그럼 유시민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이재명을 대통령까지만 만들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재명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정신 나간 유시민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유시민이 성령이냐 또 이러겠죠. 유시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을 제게 강요하면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약간 좀 시키기 위해서 너무 말이 약간 많았지. 시키기 위해서 제가 철학자에게 한 말씀 드리면 토마스 홉스라는 리바이어든을 쓴 철학자가 있어요. 잘 많이 알려졌을 건데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할 때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재원이 있잖아요. 민주당 내의 재원. 그 재원을 서로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쟁심. 첫 번째 있어요. 대신에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싸움이 안 갑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상대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느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두려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개입되고 마지막이 뭐냐? 내가 전체를 위한다는 공명심이 섞여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섞이는데 그렇죠.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너무 많이 빠지면 자기는 경쟁심과 상대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건 제거하고 공명심만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세 가지 정서적 요인 중에서 언젠가 어느 순간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면 내가 공명심. 공명심. 그런 상대를 불신하게 됐던 원인들은 불신이 아니에요. 공명심에서 나온 거야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런 식으로 극단화되는 거다. 그건 권력주의는 심화되면 언제나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담아들지는 아니다. 근데 저는 네, 사실 여기 죄송합니다.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우리 진영 사람끼리 우리 구성원끼리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방송 나가면 우리 구성원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들은 처음부터 저한테 첫 질문이 뭐냐면 네네네. 당신 친명이야 친청이야 물어봐요. 맞아. 먼저 딱 구도를 잡고 물어봐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고민하다가 전 친이재명입니다. 왜? 대통령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래? 그런데 대통령 취임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당신들 지금 권력 투쟁하고 있어? 그러면서 연장되는 게 뭐냐? 야 당신들 민주당 우리 뭐 고성국 전남길 욕하는데 당신들 뭐 김어준, 조국, 정청래가 이제 합쳐가지고 뭐 대통령 힘 빼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돼버려요. 아. 그러면 저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수가 제 입으로 권력투쟁입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야 뭐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시간 로드상 실무상 구정 전에 합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 저는 얘기를 하고 네.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서로 의견을 얘기는 하되 주장은 하되 또 일리가 있어 양쪽 다. 극단의 단어는 쓰지 말아라. 그렇죠. 그럼 누구 좋을 일이냐. 그렇죠. 나 같은 사람만 가서 당한다. 근데 제가 이제 강 의원님, 그런 사- 우리 강 대변인님 조금 그 도와드리자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 그 사람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부터 쳐내야지. 뭐 질문 같지가 않다. 아 질문을.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가 어딨어. 나는 그냥 강성필이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주제넘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권력 투쟁을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정당 안에서 권력 투쟁은 있는 거예요. 원래 정당이 권력 투쟁하는 집단이야. 그게 정치의 본령이기도 네, 하죠. 정치가 매일매일 어찌 보면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 투쟁을 지금 이 합당 이슈와 맞물려서 해야 될 상황이냐. 또 합당 이슈와 맞물려서 권력 투쟁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결국 번져간 거를 사람들이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느낀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그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확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부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잖아요. 경쟁심,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내가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고 리드하고 있고 지배한다는 공명심. 이것이 결국 공명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야말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가장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절실하게 최욱 씨한테도 그런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네. 너무너무 열심히 온갖 커뮤니티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다. 김어준이가 기획하고 양정철과 상의하고 정청래와 무슨 누가 손잡고 뭐 어떻게 한 거고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고 그거에 복귀를 원해서 나가서 얘기한 사람이 유시민이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네.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런 점들을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이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의. 이게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아니냐. 유효한 거냐 아니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논의로 계속 끌어올리고 다른 잡설들을 배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정치인이었다고 봐요. 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흥분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지점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제거해 가면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점을 바라보고 지금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조장하더라. 저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고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고 맞아. 매번 반복된 일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가장 악마와의 가장 최대 조심해야 될 게 피해자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고 몇 번을 호소하셨어요. 네.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을 도울까?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일까?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럴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요. 정치권에 오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조를 벗어나서 어떤 사람인가가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괴롭히려고 한다. 네. 당내에서 그런 생각이 내가 들면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들면 자가진단이나. 누가 되든 네. 진단을 해보세요. 네. 민주당 내에 누군가가 대통령을 음해하려고 한다. 대통령을 뭔가 괴롭히려고 한다. 대통령을 엎으려고 한다. 네. 누군가 그러려고 한다는 생각이 내한테 든다. 나한테. 그럼 내가 지금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자가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 맥락에서 요 하나님 예만 얘기할게요. 정말 그 맥락이 딱 맞는 예라서 서민석 변호사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불리한 진술을 하게끔 회유한 인물로 의심받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런 자를 당 대표 법률 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매우 잘못한 거고 이 임명한 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를 3달간 비판하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30년간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부주의하냐? 인사검증 제대로 하지 않느냐? 너 진짜 뭐 당대표 맞느냐? 다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을 꼭 더 나가요. 뭐가 나가냐? 이거 봐라. 한 번이면 몰라도 반복적으로 이런다? 정청래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서민석을 당대표 법률 투표에 안 쳤어. 이재명 대통령이 죽나요? 본질적으로 죽냐고. 안 친 사람이 죽지. 그렇지. 안 친 사람이 죽지. 그러니까 사태를 점검해보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여기 앉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죽냐고. 안 죽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동조하지 않으면 저는 또 조불쇼가 돼. 왜 이게 또 조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조불쇼야 나는. 근데 거기서 또 문제는 청와대 관계자별로 뭐 경로를 했다니 불쾌했다니 이런 것들이 더 문제. 네. 그거는 내가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이번 설에 방송에 나갈 겁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녹화를 이미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 특검 후보 추천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네. 근데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하고 싶어. 전준철 변호사. 매우 부적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 중요한 특검 후보로 추천하냐? 비판 가능하죠. 그렇죠. 저도 엄청 세게 비판했거든요.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추천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요것도 짚고 싶어. 정청래 대표를 감싸기 위해서 전준철을 또 띄워요. 누군가는.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안 돼. 예, 그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관련해서 MBC가 보도를 했죠. 청와대가 경로했다. 굉장히 불쾌감을 표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한테 물어봤어요. 이 진실이 뭐냐? 토요일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세게 나간 거다. 너무너무 세게 나간 거다. MBC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보도 내용이 네. 다시 말해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청와대 관계자의 그 발언이 너무 세게 나갔다는 거야. 오버했다. 너무 세게. 종편감이 이 얘기 해도 돼. 네. 왜냐면 매부쇼 나와 이 얘기. 네, 고맙네요. 너무 세게 나간 거다. 라고 비서실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수가 없는 게 쌍방울 사건, 김성태, 그다음에 그 관련 변호인들이 뭘 했는가 이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지금 민정비서관이에요. 응? 쌍방울 사건 관련한 변론에 참여했었고 이태원 민정비서관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저런 점들이 내부에서 논의가 됐을 때는 이태원 민정비서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정말 최욱 씨가 말한 몇 가지 사례에서 정말로 이제 교수님 말씀과 덧붙여서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얘기를 가지면 지난번에 전준철 특검 후보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검사 시절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했고 그래서 박해를 받았고 수사는 잘한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네. 그리고 그때 김규현 변호사가 뭐 스펙을 보면은 메이스였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스펙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특수부 윤석열이도 특수부였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웃고 넘어갔잖아요. 네. 이제 제가 추천한 사람이 됐더라고 전준철을. 제가 추천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엿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성윤하고 같이 짜고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그걸로 엄청나게 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이 왜 추천했냐고. 당신 왜 추천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직접 경험한 거라서 개인적인 얘기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는데 어젯밤에 늦은 저녁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너무너무 착하고 선량하고 간절한 표정으로 저렇게 보시더니 최강욱 의원님 맞으시죠?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이재명 대표님 좀 미워하지 말고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니 그거는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는데 그냥 그 대화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열심히 찍어 이거를 영상으로. 그래서 열심히 영상을 찍고 계시고 뭔가 조금 더 저도 생각해 볼 테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마음이 내내 야 이긴 이렇게까지 왔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진영과 민주개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겉으로만 얘기하면서 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걸 조장할까? 제가 예를 들자면 평생 철학자로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된 KTV를 처음부터까지 본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다 봅니다. 네.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들 다 읽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게 돼요. 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철학자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간절해요. 내란을 극복한 정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사실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애정 있게 확신이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얘기가 사실 불필요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활동하고 그렇게 방송을 해도 저를 만나는 또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은 말로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럴 때 제가 가진 태도는 두 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해요. 내가 방송에 나오는 순간 이 정도는 감내하자. 감내해야 된다. 그게 뭐 그 정도로 감내 안 하려고 하면 그 집에 있어야지. 아니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또 와서 욕해도 된다. 네. 그런데 한 번만 점검해봐라. 네.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한다든가 대통령을 음해하려고 하는 여당 내 그 정치인이 있다는 생각이 나한테 들면 네. 내가 조금 위험하다. 네. 위험한 상태에 진입했다. 정서적으로. 네. 그걸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나 최욱 씨나 저 의원님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아니 그럼요. 진짜 간절하시다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 예, 예. 그럼 앞으로 내할 때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제발 그 힘든 정서적 이상한 정서적 이 꼬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네. 아니 빠져나온 그 이 방법은 대목에서 정말 그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며 색출하고 망신 주고 공격하면 당장 기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민주당은 물론 민주진영 전체에 큰 피해를 줍니다. 마치 집안에 폭탄 던지는 꼴입니다.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느라 자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제압하는 방법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의 유효한 명단이 나돌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웹 이미지까지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주축인데 적으로 규정하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 지지자가 아닌 사람이 반복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025년 3월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밤잠 못 주무신 분들은 정작 이 얘기는 왜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하시는지는 진짜 묻고 싶어.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네. 이거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비판받는 거야. 아니 얼굴이 팔려있고 발언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거리에서 비판받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네네. 본인의 감정에 쓸려가지고 진짜 지키고자 하는 분의 뜻이 뭔지는 외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감내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 걸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저는 그거예요. 제가 언제나 저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 욕먹기 싫은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저 사실이 아닌 걸로 사실인 걸로 저를 욕하면은 그거는 더 욕하라고 시원하시라고 더 저는 독려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지. 저는 그렇지. 당 차원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거는 진짜 제대로 한번 재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비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민석 그 당대표 법률특보 뭐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네. 원래 최종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을 사안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제가 특정 의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서민석 이 변호사를 법률특보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네. 박지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기자한테 한 얘기는 본인은 몰랐대요. 그런 이력에 대해서. 네. 알고 해야지 추천을. 모르고 하면 안 그래서 되지. 이거는 좀 뭔가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알고 그리고 뭐 해야지. 전준철 뭐 변호사는 또 얘기하지 않겠고 또 이진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거기 있습니까? 그분도 사퇴했죠. 이분- 이번에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 아주. 추천한 분이 문정복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당 대표가 지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추천과 검증 과정이 제대로 작동이 됐냐? 네. 이거는 당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냉정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네, 없죠. 없어? 정당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가 다 있을 줄 알아요. 아, 이렇게 큰 정당이 그렇지 없어요? 않습니다. 정당 구조를 잘 모르시니까 하는 말씀이고 대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당원 주권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든 문제에 예민해요. 맞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네. 그것에 맞는 즉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표제 1인들이 발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자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당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조직이 아니에요. 매일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막 올인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은 어쩌겠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차에 몰랐다. 당대표가 몰랐다? 책임져야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책임은 지는 겁니다. 그럼 네. 책임지는 거 어떻게 하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지금 뭘 그렇죠. 조치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책임이지. 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말로만 책임진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네. 아, 오늘 뭐 저 매불쇼에 실망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아니 너무도 그러지 마시고요. 또 저 여러분 말 잘 듣는 거 아시잖아요. 네. 또 너무 네. 또 딴 데 가시면 또 윤석열이 국민의힘만 좋은 꼴 나는 거니까. 네. 네. 그 점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좀 말이 많았지? 쌓인 게 많았구만 그동안. 아, 조금 많았지 나. 아, 네, 좀 많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데 덜한 거야. 난 사실은. 심지어. 아니, 왜냐하면 아니 이건 뭐 맥락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사실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 조국 대표가 석방되고 나서 단 한 번도 매불쇼에 안 모셨어요. 뭐 모신다고 해서 나올 거라는 것도 몰라요. 그분 의향 모릅니다. 저는 네. 또 그것도. 근데 한 번도 안 모셨어요. 근데 왜 여기는 조불쇼가 되냐는 거야 나는. 이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뭐 좋고 싫음을 떠나서도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야. 아닌 걸로. 예. 자식아. 그래 차라리 나를 혼내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너무 쉽잖아. 아니, 이거는 언젠가 기회가 쉽잖아. 되면 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또는 지금 야권을 대변하는 어떤 사람도 와야 되잖아요. 아니 이제 정상화되면 정상화되면 와야 되잖아요. 정상화되면이야. 그런 시절이 빨리빨리 오게 해야 되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바보 아닙니다. 특히 유튜브는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양측 의견이 팽팽하잖아요. 그러면은 채널에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아, 그건 몰랐어요. 예, 왜 그러냐면 반은 싫어요 누를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알고리즘 도움 안 돼요. 근데 저는 매번 그렇게 했었어요. 싫어요도 눌러요? 예. 그렇죠. 매번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나는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목소리 보면 솔직히 내심 그런 건 있지. 이건 뭐 나쁜 거지만 얼마나 헛소리라는지 여러분이 보면 답 나오지 않겠냐. 이제 뭐 나쁜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걸 위에 다 올려놓자는 거예요. 저는. 정리하는 또 차원도 있고. 예. 내란이 근데 이제 내란 때부터는 그렇죠. 내란이 뭐 안- 극복되면 그런 날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저는 또 이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그래야 진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만 보탤게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뭔가 이 중요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을 늘 그게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어떻게 민주정부가 성공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내란 세력을 선거를 통해서 철저하게 승리를 통해서 고립시킬 것인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하필 우리 사무사 그러니까 사사로움을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이해찬 총리님 떠나신 과정에서 이게 겹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뿐입니다. 네. 사실 어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정말 너무나 금과 옥조 같은 중요한 상황 이야기들이 말씀이었습니다. 많아요. 네. 그런 거 사실 지금 공유할 시대거든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준비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 나름대로 네, 고민 아니, 많이 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래 굉장히 믿음이 가는 정책의 세세한 것들이 임의로 막 던지는 것 같지만 저 밑에 접에 내려는 굳건한 철학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철학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박수를 절로 치게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일반 국민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아쉬운 시간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